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및 그 소관기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지난 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기관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수감기관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종합감사는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위원장이 포함된 감사 일반은 누리호 발사 관련 현장 시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실시한 기관직인 선서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5분으로 하시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된 종합감사는 오전에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 좀 여유 있게 좀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요? 예. 갑자기 딱 그러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옵니다. 예, 우리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서면에서 지난 2월 발생한 울산 태광산업의 그 액체 폐기물 유출 사건 처분 및 시정 조치가 솜방망이라고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서면 질의 보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원안위는 원안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대로 확인하고 답변하신 겁니까? 예, 저희가 그 4월 그 언론 보도 있은 이후에 그 관련된 공문 조치나 뭐 이런 부분들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태광은 총 8회 이행 현황 자료를 제출했고 원안위는 2회 현장 점검을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부지 내 특정 위치에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상 높게 나왔고 태광의 비협조로 현장의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협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게 감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그때 서면 질의하고 난 다음 날 아마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봐더라도 태광산업 울산 공장 방사선량 후쿠시마 시내보다 높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길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측정된 그거는 방사선관리구역 안으로도 관리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방사선 수치는 바깥의 부지 외곽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실제 그 부지 외곽에서 측정한 결과는 그 공간 그 평상시 어떤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액체 폐기물 자체는 어쨌든 저희가 방사선 관리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이나 그런 부분들을 갖다 철저히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워낙 이 방사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정 조치가 조금 위험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나온다는 자체는 네. 뭔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느냐는 보면은 지금 태광산업은 아마 아시대요. 그 그룹의 그 이효진 회장님이시죠. 네. 아마 그분은 뭐 재벌 총수입니다. 재벌 총수였었고 아마 얼마 전에 우리가 복역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재벌 총수를 우리 비난했던 우리 조국 전 장관이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의심 눈초를 보는 게 다른 데는 굉장히 엄하게 지금 이 사태를 보고 또 우리 벌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액체 유출했을 때 벌금 얼마나 부과했었죠? 저희가 태광산업권은 뭐 그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그 위반했을 땐 과태료나 과징금을 했는데 최근에 2020년 4월에 했었던 거는 이제 과태료로다가 500만 원이 가서 좀 작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전에 했었던 그 17년 4월까지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징금으로다가 한 그 5건에 대해서 그 2번에 걸친 원안위 의결을 통해서 그 처분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옛날에 원안위가 아마 그 특별점검을 실체 위반했을 때 약 3억 3천 원을 부과한 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고작 아마 유출 사건이 일어났는데 과태료 고작 500만 원 불과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요거는 작년도 4월에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500만 원이 맞습니다. 500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벌금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방사능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 네. 유출 사고를 큰 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500만 원 솜방망이 아닌가? 네. 친정부이기 때문에 친정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봐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히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원안위에서 네. 이거요. 그래서 이거 지금 원안위가 특정 기업을 봐준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태광산업 후속 조치를 직접 좀 챙겨봐 주시고 네. 의원실로 후속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태광산업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로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직 저희 최종적인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 방패물 보관이나 뭐 이런 관리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나가고 그리고 또 후속 조치로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빨리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한수원 사장님. 예, 제가 지난번 10월 7일 국감에서 지금 원전 내 산업재해가 협력사 직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는 거 지적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산업재해 근절 대책 개선 방안을 우리 의원실로 보냈는데요. 예, 좀 이게 이래서 될까? 제가 아주 그 의구심이 생깁니다. 전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저 자료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보니까 우리 그 전체적으로 한수원 직원을 8,160명이죠. 그런데 안 올라오네. 그 중에서 협력사 직원이 4,900명이에요. 4,900명인데 보니까 또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각 하청의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고 난 사람 비율을 보니까 다 지금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에 또 비정규직들이 이 사고를 당하고 있어요. 그 자료 보셨죠? 예, 지금 그 2차 하청 재해 인원 경우에는 보니까 87명 중에서 86명이 그 비정규직으로 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일용직, 기간제, 계약직, 건설장비 운전원 등 비정규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 위험한 작업일수록 안전관리 비용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작업이야말로 또 원청이 관리해야 된다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도 이 지금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것은 원청이 이런 업무는 원청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수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이게 아주 구조적으로 이게 돼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협력사 직원들 그 직무를 보면 협력사가 지금 5,727명이 총 인원인데요. 이 중에 보면 4,900명입니다. 지금 2021년 방사선 관리 용역이 957명, 운전이 234명, 정비가 2,911명, 기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비 업무라든가 관리 용역이라든가 특히 운전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땅히 이거는 원청에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것을 개선하지 않고 이게 개선이 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저희가 이 외주를 주는 이유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것이지 위험하다고 해서 외주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한수원처럼 정비 기획에 관여를 하고 있는 외국의 원자력 발전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100% 다 외주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비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오히려 정부의 정비 쪽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계만 가지고 한수원이 이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페어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저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근거를 저희 예. 의원실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그러겠습니다. 판단할 때는 여기 다른 모든 업무보다도 운전이라든가 정비 업무, 관리 용역, 이런 방사선 관리 용역 이런 부분을 전부 외주를 준다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 근거를 우리 의원실로 다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사례별로 판단할 때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원안위 위원장님, 네. 지금 보니까 사망, 부상 등 원전 산업 사고가 165건 중에서 5년간 165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안위 보고가 단 2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상황을 보니까 원안위에서는 이 규정 자체가 굉장히 원안위 보고 자체를 사망, 부상, 방사선 피폭 상황마다 보고받지 않아도 되는 빈틈이 있는 겁니다. 자료를 좀 네. 봐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저는 원안위가 지금 이 원자력 사고와 관련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보면 부지 경계 내에 보고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지 경계 내의 시설 운전 정비 및 안전 조치 행위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망 사고나 그리고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사람을 치료하고자 소외의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요하는 사건으로 규정을 해서 이게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안위에서 지금 이 네, 그 위원님 지적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보고나 공개 규정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다 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고쳐 나가도록 하고요. 그런 사항들은 또 위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변재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원안위 위원장님, 네. 이제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수소 환원제 처리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다, 탄소 포집 기술 발전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지만은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 발전인데 원자력 발전은 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점점 더 축소시켜 나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원자력 발전이 계속되는데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는 위험이라는 요인이 너무나 강조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연구자들 협력해가지고 원자력 안전연구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뭐 규제 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 심어준다면은 탄소 중립 시대의 원자력 발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어차피 향후 탄소 중립 시대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산업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요 안전관리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좀 더 학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확대된다면은 좀 더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인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간다면은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시키고 안전관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또 석박사학도 고급 인력까지 확대 양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 그 지적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드리고요. 그 지금 현재 학부 중심으로다가 사전 실습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원까지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그렇게 예.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한수원 사장님, 예, 원자력 발전소에 이제 사고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가 일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한수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주기기 같은 데서 사고가 나는 것은 그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주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 사고는 아니고 이물질이 낀다거나 그런 그렇죠. 일이 있었습니다. 예. 뭐그 이물질이 껴갖고 사고 나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납품받는 그 기기에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일 돼 있거든요. 예, 세계적으로 2년이 많습니다. 왜 세계적으로 2년이로 했을까 이건? 예, 2년짜리부터 이제 3년, 4년짜리까지가 있는데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굉장히 그 계약금 자체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절충을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타자 보수 기간이 길어지면은 예. 그 계약 금액이 굉장히 올라가게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이 늘더라도 현재까지 운영해 봤을 적에 현재 2년 하자 보수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나냐 아니면 이것을 확대해 갖고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거 한 10년 정도 하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은 한 5년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적에 한수원 입장에서의 무엇이 경제적이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의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4년부터 시작을 해서 예, 이 전체가 아니라도 예, 핵심 기기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을 통해서 예, 계약 금액이 다소 올라가더라도 적극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예, 해야 될까요? 안전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개선되고 실제로 AS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수원에서 이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에 납품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수원에서는 이 납품 받을 적에 이걸 진짜 기술적 결함이 있다든지 오류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납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사실. 하나하나까지 다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의 전문 인력이 거기 다 가 있고. 예,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원안위 위원장님. 네. 그 미국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우리 원안위 그 규정을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USNRC 미국 그 규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면밀히 하고 있지만 어떤 예, 제가 한번 부분에서 보니까 비교하는지 화면에 있습니다만은 아주 가장 큰 차이가 이피션시 효율성이라는 게 미국 NRC에는 네. 있습니다. 그 이게 이제 정의가 결론적으로 규제 결정은 과도한 지연이 이제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원전 규제를 할 때 상당히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지금 계획 정비가 2012년도부터 그 분석을 해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 정비의 기간 그리고 호기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어떤 효율성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원안위 상임위원회 전문가를 좀 더 정언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강의 골격은 또 원안위 설치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로다가 그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제가 그 실제 위원회를 그 운영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 지금 비상임위원 중심으로다가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비상임위원 그 분들한테 뭐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린 나가려는 말씀도 부분도 힘들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임위원을 이제 좀 정언을 좀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심각하게 네. 차기 정부에 그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다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국의 어떤 원전 사고에 대한 대비로 그 해양 어떤 감시기를 좀 늘려야 된다고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납니다. 예, 그 지금 중국의 원전 사고가 지금 중국 정부가 사실 제대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현재도 37기지만 2050년 기준으로 한 100기 정도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타이산 사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시시하지만 프랑스 원전 장비업체 프라마톤에게 이제 기술 지원을 요청해서 CNN에 보고하는 등 많은 사고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관련돼서는 정보가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비해서 관련된 그 어떤 감시기 어떤 그런 어떤 그 준비를 우리가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우셔서 네. 저희 좀 방에 좀 보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손 사장님. 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붕괴되고 원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그나마 이제 해외 수주로서 좀 돌파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좀 전혀 그런 어떤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니까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주셨는데 예, 근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게 지금 화면에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2013년도부터 15기, 중국이 7기 거의 뭐 중저가 물론 시장입니다만은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러시아, 중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앞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도 수주가 없는데 반면에 우리 한손에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수주 현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주보다는 유지 운영 보수로 한 140억 정도 했다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단위가 140억 달러인지 좀 의심했습니다. 이 140억이라는 건 사실은 뭐 거의 수주를 못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여태까지는 해외 수출이 아예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내 어떤 원전 어떤 추가적인 어떤 공사도 없다, 해외 수주도 없다. 결국은 이제 원전 산업이 원전 생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거의 200만 개 이르는 원전 부품 이 밸류 체인이
중소기업부터 지금 현재 뿌리부터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정말 그 정부의 정책을 떠나서 이분의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예. 수주에 대해서 좀 총력을 좀 해서 좀 그 성과를 좀 이루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SMR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기 전에 저는 계획된 신한울 3사 호기만이라도 반드시 해서 그 중간 어떤 교량 단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품 산업의 마지막 어떤 인공호흡 숨통도 태워주면서 SMR이 됐던 어떤 새로운 어떤 형태의 원전이 될 때 그런 어떤 중간 어떤 교량 역할로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전력 수급을 떠나서 원자력 생태계만을 따져본다면 한수원 CEO로서는 신한울 3사 호기가 건설 재개가 돼서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몇 조 단위의 계약이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실적 협상 거의 끝났고 그러면 우리 협력 기업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상세한 내용은 그 옵더 레코드가 돼 있기 때문에 가서 구두로 의원실 가서 방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엄재식 위원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재활용 고철 취급자로부터 검출된 방사능 고철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건수가 조금 예, 건수가 그 영상 한번 보면서 PPT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요. 방사능 고철이 유입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85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27건, 일본 15건, 미국 12건, 뉴질랜드 1건 순인데요. 그 연도별로 보면은 2021년도에 22건으로 지금 2021년의 경우 8개월 동안 검출된 고철이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그 전년 대비 방사능 고철에 대한 검출이 증가했고 국내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그 매년도마다 그 약간씩 차이는 변동은 있는데요. 그 변동 속에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검출이 많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다음 국내에서 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많냐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들어오는 그 부분에서 그 항만에서 감시기를 통해서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로 제한이 돼 있는데 국내의 모든 그 재활용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강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방사능 고철은 재활용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지하에 묻혀 있으면 천연 방사능 물질이 결집된다고 합니다. 이런 네. 방사능 고철에 대한 처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 평가를 해서 방패장으로다가 최종적으로다가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기준이라든지 어떤 핵종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자체 처분을 갖다 하게 하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치 기간도 문제인데요. 지금 평균 288일입니다. 네. 미국에서 유입된 모터펜의 경우에는 1,500여일 만에 처리가 됐지만은 그마저도 국외 반송이 아닌 킨스에서 지금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PPT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200일 이상 반송된 조치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지금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네네.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네. 처리가 필요한데 방사능 고철에 대한 처리 규정은 어떻게 되면 며칠 안에 처리해야 합니까? 그 국내에서 처리하는 거는 6개월로다가 이제 그 기한을 두고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이 이렇게 반송,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반송 조치를 통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어떤 6개월 위원장이 그거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재훈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한국 수력 원자력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원전 부품 중에서 품질 증빙 서류를 받지 못해서 원전 부품 1,280억 원 규모의 부품이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 5년간 한수원이 해외 업체의 자료 보완 요구, DDM 발행 건이 총 1,517건인데 이 중 25%인 380여 건이 해외 구매 자재 중에 인수 검사에서 불합격해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불합격 부품 금액만 지금 1,288억에 이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에는 108건으로 껑충 뛰었는데요. 올해 9월 말 현재까지 266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비교해봐도 지금 5년 전보다 무려 4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급증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선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의해서 한꺼번에 답변 그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수원과 해외 업체 간 인수 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국내에서 인수 검사가 진행될 때 시험 성적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에 해외 업체에 자료 보완 요구서를 발송한 이후에 답변서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자재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불량 서류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해외 업체들의 먹튀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수원에서는 답변 드릴까요? 2015년에 원전 감독법이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 제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품과 소재에 대해서도 입증 책임을 다 이제 한수원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부터 굉장히 강화된 요구 사항을 전달을 했고요. 그걸 못 맞추기 때문에 인수 과정에서 저게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그걸 주장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독과점 구조를 취하고 있는 일부 독점적인 그 공급자들이 약간 뭐 말썽을 피우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소송 제기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페널티 그다음에 국제 원자력 협회에 대한 저희가 진정 이런 다양한 방법을 취해 갖고 1대1로 그 자율 협정 같은 체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체들은 거기에 다 응하고 레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아마 저 DDN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주의해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상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원현 위원장님. 네. 그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출이 만약에 일본의 계획대로 된다면 몇 년도쯤에부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일본 측에서 당초에 발표할 때 2023년 상반기 2023년부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IAEA하고 협조해서 여러 가지 검증하고 여러 가지 우리 의견을 전달하지만 만일에 일본이 방류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그 해양으로 유입되는 방사능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서 해수 방사능 감시기를 좀 21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있는 위치를 보면 동해안부터 남해안, 그다음에 서해안, 그다음에 섬 부근에 아주 뜨문뜨문 설치돼 있거든요. 그 대한민국이 3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데 21대의 이 감시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 해수 유입 지점에 대한 확대를 하고 추가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왜냐하면 네.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아질 텐데 정부가 이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24년 3년도에 시작된다고 하니 급한 건 아니나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근데 또 문제는 이게요. 현재 21대를 설치해 놨는데 최근 2년 3년 사이에 고장이 34건이 발생했어요. 1년에 한 15건씩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골이나 고온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발생을 해요. 설치해 놓고 고장이 잦으면 사실 써먹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장이 잦은 원인을 체크해서 저는 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네, 네. 뭐 설치도 21대가 매우 적은데 거기다가 고장까지 잦으니 이걸 이 장치를 믿고 안전하다고 하는 원안위 발표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네. 측면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되게 표층 부위, 그러니까 이 물 바다 위의 흐름만 감시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해서 방사능 입자가 가라앉아서 표층 해류뿐만 아니라 중층이나 심층 해류를 통해서도 흐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근데 현재는 지금 표층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층, 심층 해수 방사능 감시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관련된 기술이 개발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네. 설치 대수도 작고 설치 지역이 그다음에 고장이 작고 그다음에 주로 표층 해류만 감시하기 때문에 중층, 심층 해수는 감시가 안 되니 저는 이 측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네. 먼저 고장이 자주 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주로 죄송한데 제가 저기 네. 질문 하나 더 할 게 있어서 네, 네. 끝나고 5분이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수원 사장님, 예.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나서 이명박 정권 때에 이 약 1조 1,000억을 투입해서 종합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맞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이 집행액이 4,488억으로 40%로 축소됐어요. 근데 또 그때 2015년까지 완결하겠다고 했던 사업 중에는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업들도 예, 있습니다. 56건 중에 2건이 아직 완결이 네. 안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경납 건물 배기 또는 감압 설비 설치 이게 가장 많은. CFV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까지 지연됐죠.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뭘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뭔 사고가 생기면 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고치겠다 이렇게 발표해 놓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은 사업비가 축소되고 하던 사업들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 행정의 저는 잘못된 모습의 표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그때 사장님은 아니셨고 그때 뭐 이 정책을 발표한 담당자는 아니셨지만 이 사안을 통해서 제가 대한민국이 뭔가 사고 났을 때 확 끌어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후 처리가 미흡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감압 설비 설치 2024년까지는 완료되는 겁니까? 감압 설비는 그 최초의 원안위 행정명령으로 저희가 그걸 받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원안위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1호기를 하고 나서 지금은 고압 살수 방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애초에 예산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 그거는 뭐 저 외국에서도 후쿠시마의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해서 이 설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선제적으로 원안위에서 조치를 한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감시기가 고장이 좀 잦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 원인을 보니까 주로 이제 염분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원 장애나 아니면 통신 장애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 갖다 해결하는 것들은 또 그 한 파트로 두고 저희들은 그 감시 횟수를 좀 조정하면서 감시 횟수를 갖다 늘려가면서 계속 그건 관찰을 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그 모든 그 감시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층이냐 중층이냐 심층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 연안에 있는 것들은 표층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해안 바깥으로 좀 멀리 나간 곳에 있어서는 32개 정점을 두고 그건 실제 표층과 중층과 심층을 모두 채취하는 취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다만
표층과 중층과 심층을 에서 검사하는 횟수가 표층에서 하는 횟수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런 그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다가 조사의 감시기의 그 개수를 늘리고 그리고 또 감시망을 촘촘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그거 관련된 그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좀 넣어서 그 부분을 갖다 해나가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원 원장님, 한수원 사장입니다. 아 사장님, 예. 그 시간 좀 빼주세요. 저기 예. 저 한울 1, 2호기 예, 3월달에 그 해양생물 살파죠 예, 수축으로 유입이 되면서 터빈 발전기도 정지되고 원자로 가동 자동 정지됐죠. 예, 제가 다음 날 바로 가봤습니다. 예, 4월에는 또 동일한 쌀파가 또 유입되면서 출력 간발이 있었고요. 예, 간발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터빈 발전기도 수동 정지됐죠. 예, 근데 이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킨스 보고서를 보면 한울 1, 2호기가 이 지난 1988년하고 1989년에 예, 맞습니다. 가동이 된 이후에 이 해양생물로 인해서 24차례 맞습니다. 예, 이 사고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원전을 보면 호기별로 보면 총 40건의 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36건이 한울 1, 2호기예요. 맞습니다. 이게 왜 1, 2호기가 왜 이렇게 해양 생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나죠? 그 고리나 이쪽을 보면 이제 멸치하고 해파리가 주로 이제 간혹 오는데요. 울진 이쪽 바다는 멸치, 해파리, 특히 이제 썰파 같은 경우가 그 주기적으로 또 특정 시기가 아니라 자주 나타나는 최근에 예. 그렇습니다. 아마 기후 변화 영향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저기 표에 보시면 뭐 이 1차 그물망을 설치한 게 1997년인데 그 예. 이후에도 뭐 새우, 뭐 저기 저 큰 가시고기, 해파리, 멸치, 그다음에 썰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양 생물로 인해서 중단되는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게 2차 그물망을 설치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 사고가 마찬가지.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 사고들을 우리가 한번 대략 이번에 1, 2호기 원전 정지 사고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손실액이 한 400억 정도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가 그 저희들 자체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추정을 보통 안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계산급으로 하면 그 정도 될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해로 보기 때문에 예. 판매 손실을 산출을 하지 않는데 대략은 400억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좀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한 R&D 뭐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취임해선 지난번에 그 처음이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요. 이 그물망 이외에 고압 살수, 진공 흡입 장비, 순환수 펌프, 쌍끌이어선, 그다음에 R&D 이렇게 해갖고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다 세웠습니다. 세웠다고는 하는데 이게 대개 보면 이 단기 대책으로 보면 그물망 교체, 해양생물 제거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해양생물 유입 대비 감시 체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유입 시에 대응 절차를 개선하는 거가 있고 중장기 대책도 보면 유입 감시용 뭐 CCTV 신설하고 그 다음에 그물망 내구성 강화, 뭐 해양생물 유입 점검을 위한 그물망 워크웨이 만드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빨리 감시해서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해서 이거를 빨리 제거하는 거. 이거 말고는 근본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수산과학원하고 지금 업무 협약을 해서요. 네. 먼 바다에서 일단 취수구 인근 바다로 들어올 때 그걸 수중에서 레이더로 탐지하든지 음파로 탐지하든지 이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그 R&D에 착수를 근데 했고요. 탐지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이게 접근을 하는 걸로 예. 근본적으로 막거나. 그래서 그 아니면 바깥에는 이제 쌍끌이 어선을 이제 그 어민들 쌍끌이어선을 돌려가지고 예. 거기서 못 들어오게 못 만든다. 들어오게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주민들한테 소득도 창출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하고. 예, 그게 결국 사람의 힘으로밖에는 지금 이 해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시간은 일단 과학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캐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밀어내는 것은 사람이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킨스 원장님, 이게 지금 지난번 사고만 해도 이 손실액이 400억이라면 이거 R&D로 좀 보다 좀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나요?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서 아까 전에 사장님이 얘기한 대로 R&D는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한올 1호기가 좀 구형 노형이라서 그 취소하는 지점이 좀 가깝습니다. 원전에서. 근데 신규 원전들은 또 심층 취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계상의 개선이 있었는데 이런 구형 그 원전의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좀 R&D를 해서 그 사전에 탐지하고 미리 지연하는 그런 연구는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희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경북 고령 성주 7곡 정희용입니다. 우리 원활 위원장님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 울진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한우 3, 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 운동 아시죠? 예,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진행되고 있는 걸 들었으면 몇 명이 서명했는지는 모르시겠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좀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재 온라인으로 70만 명, 오프라인으로 30만 명 이상 서명을 해서 9월 30일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753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핸드폰만 키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예. 예. 이건 이제 국민들하고 울진 국민들이 어떤 뭐 염원을 좀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 신한울 그 3, 4호기 관련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건설을 계속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관심은 뭐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지역에- 답변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에 관련된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 경청하려고 하고 있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원자력에 대한 전문성을 따지면 원안위가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그 원안위가 지금 그 원전 관련해서 전문성은 그 전문성의 근원은 그 기술기관인 킨스에서 오는 거고요. 그 킨스가 저희하고 같이 그 함께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8일에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신한울 1, 2호기 가동 지연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경북 및 울진 지역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음이 지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시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자력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서 조사에 나서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킨스를 비롯한 우리 원안위에서는 그 원자력 전문성이 높은데 우리 경북하고 울진의 경제 피해 금액을 산출하려는 시도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의 전문성이 거기까지 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은 그 임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원전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관에서 그것의 어떤 경제성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안전도 지키고 파악하는 규제도 그런 하고 하면은 뭐 경제성 여부도 뭐 판단의 요소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어떤 그 판단을 할 때는 경제성 여부에 대한 어떤 판단은 그 의도적으로라도 배제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고요. 그것이 바로 근데 경제성이 아니라 경제적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피해와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 네. 여부를 좀 저희 의원실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울진군에 앞서 이제 범국민 서명운동 벌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따르면
이 지역 경제 타격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울진군이 한국 원자력 학회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보면 신한울 3사옥이 건설로 울진 지역에 연간 1조 1,198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1조 2천억 가량의 경제 효과를 예상하면서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상실감이 크고 그게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이어지고 울진군이 인구가 뭐 6만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100만이 넘게 서명을 했다는 거는 울진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제 슬라이드 좀 보시겠습니다.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건설된 원전의 최초 건설비와 최종 건설비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신한울 1, 2호기 건설 비용은 3조 1,500억 가량, 신고리 5, 6호기 건설 비용은 2조 2천억 가량, 총 5조 3천억 이상이 증가됩니다. 이게 지연되면서. 그래서 이 건설 비용 증가가 그러면 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기 지연되다 보니까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전가된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결국 뭐 이제 전기료 상승도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앞서 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그냥 막 이렇게 뭐 원전 정책 펴지 마시고 대한민국 원전 발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호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안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탄소중립위원회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탄소중립위원회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원전이나 원자력 관련이 이 탄소중립에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에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홍석준 위원님께서 효율성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잠깐만요. 네. 10월 18일 탄중위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의결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18년 대비 40% 감축이고 이 중에 전기나 열 생산 등 전환 부분에서는 석탄 발전 축소,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44.4%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되게 상향 조정했어요. 기존 목표는 전체 대비 26.3, 전환 부분 28.5인데 전환 부분이 28.5에서 44.4로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발표된 제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그대로 기존 목표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발전 부분 탄소 감축률이 2018년 대비 2030년에 28.6%로 돼 있어요. 이제 국가적으로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요소를 관장하는 책임자를 빼고 결정해 놓으니까 자체 완결성도 없어져 버렸어. 이래가 되겠습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목표치가 훅 올라가고 네. 감축률을 높이려면 부분적으로 다 조정해가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만 올라가 있고 실제로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그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응?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 아마 비교적 중립성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2030년 전원 구성했다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에 의하면 이 정부 들어와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원래대로 2024년부터 가동하고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가동원전 11기를 연장 가동해서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만큼 석탄 발전을 줄여야 45.1%의 탄소 배출 감축이 가능해서 목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 오히려. 응? 한번 말해 보세요. 이 뭐 질문할 가치도 별로 없어. 이런 부실이 어디 있어요? 탄소 중립 그리고 크게는 에너지 정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못하다는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손발이라도 좀 맞추라고요. 손발이라도. 응? 되든 안 되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든 없든 자체에서는 완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권은 원전 설계 수명 기간인 3, 40만 년만큼만 쓰고 바로 폐쇄하지요. 설계 수명이란 것은 한번 설계 수명 기간이 끝나면 다 문 닫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죠. 운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원전 2개의 수명을 또 20년 연장해서 80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따라서 80년 계속 운전을 승인받은 원전이 총 6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장은커녕 이 뭐 저 월성원전 줄이다시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근데 이게 다 이 원전에 관한 하는 집단적으로 우리 그 정부에 관계되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돼 있는 것 같아. 응? 내가 어느 언론 사설 오늘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에서 9명 이상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된다고 밝혔다. 정경련이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94.8%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가 79.3%, 유지해야 된다가 15.5%, 합치면 이게 94.8%나 돼요. 응?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국내 에너지 전문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효율성도 친환경성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서 유럽 국가들도 원전 회기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 발전 확대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영국은 뭐 이런 식입니다. 이게 아니 전 세계가 이러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뒤로 가고 국가 자유 행위를 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책임을 맡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뭉개고 앉아서 이러고 있냐고. 역사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건 내년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다 재점검 받고 거기에 직무유기가 있는지 개입이 있는지 다 볼 거예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아니면 공무원들 사법 책임지는 사람 중에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 그런데 왜 아니라 소리를 못했을까? 네.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국가와 민족과 역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뭔지 좀 목소리를 내세요. 자꾸 말할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말할 입장이 있지 않으면 누가 말할 입장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속 시원하게 답변 못 드리는 그런 부분 시대는 아니되옵니다 하다가 귀양도 가고 사약도 받고 했어. 지금은 아니되옵니다 하면 꼭 걷는 것밖에 없어. 그거 제때 뭐 하다가 구속되는 수가 있어요.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좀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구속까지 말씀을 하신 건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제가 원자력에 있어서 안전성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아마 그러한 에너지 정책 일방 그리고 또 탄소 중립 관련해서 또 각각의 맡고 있는 당국은 또 당국대로 또 할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허은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엄재식 원안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 국감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원전 추진하는 시기에 위원장을 맡으셔서 아마 많은 의혹도 받으셨고 오해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 기관장의 숙명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좀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기도 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전도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운영 방침이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조속히 조치되어야 될 것이 온난화인 것 같습니다. 네. 온난화에 따른 최종 열 제거원, 그러니까 냉각수의 설계 온도 기준 상향이지 않습니까? 네. 온난화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냉각수 설계 온도 기준을 상향하고 있고요. 네. 또 기상청 연구에 따르면 지구 전체의 해수온이 연평균 0.014도씩 상승하는데 우리나라 동해는 평균 0.087도씩 상승해서 기준 조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설계온도 상향 이 필요한 그런 원전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일정 그래서 부분은 또 특히 신고리 3, 4호기 네. 네, 3, 4호기의 최종 열 제거원 설계 온도 상향하기 위해서 논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한수원 사장님. 예. 그럼 그 신고리 3, 4호기의 최종 열 제거원 설계 온도 상향이 안 되는 경우에 해수 온도가 설계 온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원전 운영상 어떤 어려움이 발생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설계 온도 초과 시에는 발전소 정지가 불가피합니다. 그렇죠. 원전을 못 한다라는 거죠. 예, 원전 세우는 운영을. 거죠. 예. 네. 자, 킨스 원장님. 네. 킨스는 최종 열 제거원 설계 온도와 관련해서 신고리 3, 4호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까?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술 검토 결과 안전 여유도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다만 한수원이 원전을 운영하는데 운전 여유도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그 기술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현재 원안위에 보고해서 그 운영 변경 허가하는 부분을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네, 적합한 것으로 심사했다고 보고받은 데가 아닙니까? 뭐 허가 조건에 저희들이 기술 검토는 이제 일단 끝났고요. 다만 네. 최종적인 의사 결정은 알겠습니다. 원안위에서 하기 때문에 네, 현재 그죠 최종을 원안위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신고리 3, 4호기 최고 설계 해수 온도까지 여유도 온도가 0.4도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0.08도씨로 계산을 하면 4.6년 후에 상한선에 도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원전 불가능하다 운영이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킨스가 안정성 평가도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또 국내에서는 설계 온도를 조정한 사례가 있는데 원안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 저희 위원들 간의 어떤 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아까 킨스 원장이 말했듯이 그 운전 여유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자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잠시만요. 그 최종 열제거원에 대한 그 상향 예. 상향이 여러 원전에 거쳐서 되니까 각각의 원전에 그러니까 있어서 말씀을 어떤 많이 형태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그 원안위의 탈원전에 관한 정책을 질의를 하면은 항상 에너지 정책에 관여하지 않고 안전 관리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수온이 오를 때까지 최종 열제거원 설계 온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탈원전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탈원전을 위해서 원안위가 의도적으로 해수 온도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이런 또 다른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 단체들 움직임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부 시민단체에서 신고리 3, 4호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지적을 원안위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원안위는 권한도 없고 일부 시민단체가 환경부가 아닌 원안위에 항의하는 것도 다소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원안위가 겉으로는 안전관리만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뒤로는 탈원전에 개입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기관들 답변 종합해 보면요. 한수원은 세계적인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반영하고자 최종 열제거원 설계 온도를 조정해 달라고 원안위한테 요청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킨스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원안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계시지만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더 이상 지체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조속한 의견 조율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없는 신고리 3, 4호기가 빠르면 4년 내에 자연스럽게 탈원전이 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남은 원안위 공무원들이 더 이상 오해받지 않도록 네. 원전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네, 그 뭐 다른 부분들보다도 지금 그 최종 열제거원 열제거 성능 관련해서 저희가 운전 여유도를 좀 더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원전에 있어서 사례는 어떤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이런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심의 과정의 하나라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것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이 아까 한선 사장이 정지된다 그랬는데 뭐 그것이 폐쇄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는 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너무 어떤 탈원전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분들로 다 해석해 하시는 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를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속적인 절차를 지체할 것이 아니라 네. 예,
그럼 멀쩡한 그 신한은 우리 그 신고리 3, 4호기를 멈추겠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게도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 탈원전이 되고 있다라는 제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 시민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수원 사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저희는 뭐 정상적으로 킨스에 요청을 했고요. 아마 원안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이거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병합해서 심사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일부 지연이 있는 걸로 보고요. 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다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어쨌든 좀 적절하게 심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한수원 정재훈 사장님. 예. 고리 2호기 PSR 보고서 제출 시한 한 6개월 이미 지났죠. 고리 2호기요. 예, 예. 6개월 넘겼죠. 올해 4월 8일 날이 예, 예. 예. 왜 이렇게 넘긴 겁니까? 지금 고리 2호기로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도 많고 해서 아시다시피 그 감사원의 그 처분 요구가 있어서 그걸 반영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 원안위에 PSR 보고서를 제출해서 먼저 그러니까 계속 운전과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받으려면은 PSR 보고서를 먼저 예. 제출하는 게 순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이 원안위에 요청한 그 공문을 보면은요, 이게 PSR 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 요청이 아니라 계속 운전 기한 변경 요청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PSR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체적인 과정을 다 포함한 것이지 하나하나를 이제 좋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다음 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수원하고 원안위 그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원안위에서는 PSR 보고서 먼저 제출해서 이거 평가 받은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운영변과 허가 신청을 이렇게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한수원 홈페이지를 보면 이거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뭐가 원한우 위원장님 어떤 게 규정에 맞는 겁니까? 예, 현행 법령 그 체계 내에서는 그 PSR과 그 계속운전 허가 신청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는 그런 제도적인 허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먼저 PSR 평가를 먼저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저희가 운영 변경 그리고 허가 실제로 순서상으로도 보면은 네. 뭐가 합리적이냐를 따졌을 때 규정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도 당연히 PSR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계속 운영 변경을 허가할 건지 네. 이거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원안위가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수원 사장님, 그 예. PSR 보고서 먼저 제출하세요. 이거. 저희가 저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네.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표 보여주세요. 그 월성 1호기 같은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 3,810억 원, 그리고 그 계속운전 신청 이윤인 2010년부터 14년까지 1,840억 원에서 5,655억 원을 설비 개선에 투입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게 수면 연장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막대한 설비 개선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한수원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1,845억 원은 계속 운영을 꼭 하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이제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포함됐다고 보고요. 다만 그 3,810억 원
저게 아마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압력관 교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 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성은요, 이거 허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운전 여부는 하루빨리 원안 후에 PSR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선 사람. 그 의원님, 네. 저희가 지금 감사원의 처분 요구에 따라서 개발하고 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그거 알고 지침, 있는데요. 그 지침이 네. 확정되는 대로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걸 맞추어서 예. 선호를 조정해서 보고 드리고 원안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원한 위원장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빨리 그 관련된 법령을 개정해서 이거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네, 먼저 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를요. 예. 그래서 관련 법령 개정을 네. 그 부분은 그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주기적 안전 평가 그는 운영 변경 허가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그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 주기적 안전 평가가 없이 운영 변경 허가가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 변경 허가 충분히 전에 그 주기적 안전 평가를 해서 아까 월성 1호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혹시라도 운영 변경 해주는 데 있어서 매몰 비용으로서 부담을 주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취지를 충분히 받아서 그런 취지 하에서 그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 명확히 하면서 제도 개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법령 개정까지도 명확해 가지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수고하셨. 그 원안위원장님, 지금 이게 그 선후 관계가 제도상 모호한 겁니까? 제도상 분명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고 지금 말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 분명한 거는 계속 운전 그 최종 운영 허가가 나가기 전에는 그 PSR 주기적 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동시에 운영 변경 허가와 주기적 평가를 동시에 제출하는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계속 운전 PSR을 먼저 제출해서 심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제도적으로다가 그 해놓을 절차상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에. 아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제도상 허점이라 한다면 지금 그거에 대한 그 선후 관계에 대한 해석 권한은 원안위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안위가 책임감을 가지고 뭐 한손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PSR 빨리 내라고 하든지 지침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PSR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은 운영 변경 허가에 대한 심사가 진행이 곤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여튼 그걸 좀 명료하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수원의 경우에도 감사원 지침에 따라서 뭐 경제성에 관련된 지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좀 최대한 좀 빨리 좀 보완을 하셔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는 어쨌든 뭐 샌드위치 입장에 있긴 합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조정식 의원입니다. 국감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원안위원장님, 네. 그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던 거 잠깐 좀 이제 후속 관련해서 네. 잠깐 좀 짚어볼게요. 그 LS 전선에서 이 출연금 납부 관련해서 제가 네. 한번 질의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안위의 관리 시스템 구축 당부를 드렸는데. 그 본 의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 협약서를 성실하게 이해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조치로 2017년 당시 체결한 협약서 내용 중에서 좀 미흡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현재 이제 협의를 하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원안위하고 LS 전선 간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나요?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이후로 다 좀 협의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어떤가요? 그 내용 말씀하신 그 두 가지 그 제도 그 협약서 변경 그 건에 그 관련해서 그 양측이 지금 협의를 해서 그러한 쪽으로다 그 협약서를 MOU를 변경하는 것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불가피한 그 뭐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기존에는 원안위에 사전 통지 후 변경한다 돼 있는데
적어도 그냥 일방적인 통지가 아니라 네. 좀 서로 사전 협의를 해서 네. 서로 충분히 이제 이해되고 양해한 속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변경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출연 실적을 봤을 때 앞으로 26년까지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출연은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 그 달성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같이 잘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원전 해체 전담 인력 부족에 네.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그때 제가 원안위와 우리 정재훈 사장님에게도 다 질의 드렸거든요. 그래서 양 기관에서 다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보고해 주신 건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원안위의 경우는 현재 그 관련 인력이 2명밖에 안 되는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인력은 한 3명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해요. 네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본격적 해체가 진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 해체 결정된 원전이 두 기에 불과해서 그런데 앞으로 한 10년 이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정지와 해체에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하면 향후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 인력이 그 해체 업무와 원전 담당을 같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인력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그 중장기적으로 해체 전담 부서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금 해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한 거는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드리고요. 그리고 그 원안위의 해체 전담 부서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기술 전문 인력이 포진해 있는 킨스의 어떤 내부 인력도 소위 전문성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자 모두를 갖다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제 중장기 계획들도 같이 쭉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재훈 사장님, 예. 그 한수원에서도 인력 확보 계획을 말씀을 주셨고 그 자료를 보면은 호기 해체 시에 4단계에 걸쳐서 총 904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거 맞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해체는 전문성과 사람의 문제인 것 같은데 2030년이 되면은 원전 12기가 현재 동시에 해체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수원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보고하신 대로 전문 인력 확보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한수원이 앞으로 미래 글로벌 이런 원전에 대한 전환과 해체 시장을 주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캐나다하고 또 업무 협약을 했고요. 지금 네네. 계속 저희가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관계 회사들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부산 중구 영도구 황보승입니다. 원남위원장님. 네. 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원전 기술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다 원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으로다가 굉장히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합니까? 안전하다라는 거는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들 하는 일이 안전한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보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선언적으로 안전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전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범위 안에서 지금 원전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충분합니까? 원전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역량들은 지속적으로 갖춰가야 되겠죠.
갖춰가야 됩니까? 나름 그래도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저희들이 있는데 하고 있는 지금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 시스템 하에서 그 시스템 하에서 뭐 저희들이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전을 갖다 소홀히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분명히 아닌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전문성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안전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그 문제가 불거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안전을 관리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안전하다라는 전제하에 안전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고 우리는 원전을 안전하게 관리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비율을 생각할 때 원전은 어느 정도 비율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그 말씀드리긴 참 적절하진 않은 그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원전이 필요하긴 합니까? 그 저희들이 보는 것은 원전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동되거나 아니면 새로이 하려고 안전만 하는 관리하십니다. 원전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송구한 말씀은 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됐습니다. 더 말씀 안 저희가 하셔도 추가적으로 됩니다. 말씀을 드릴 네. 수 있는 상황은 없는 네. 상황입니다. 한수원 정재훈 사장님 오늘은 똑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꾸 실수를 해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탑 클래스라고 봅니다. 탑 클래스입니까?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원전 없이 탄소 중립 실현하는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2030이나 2050에도 원전이 일정 비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부처와 이 원전의 비율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어느 정도로 연도별로 비율을 맞춰가야 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030에 나와 있는 건 약 24%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2050에 보면 뭐 6%,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30보다는 2050에 대해서 그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고 상대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거기 무탄소 신전원이 약 21%까지 14에서 21%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확정되지 않은 기술보다는 네, SMR 네. 같은 것이 필요하지 네, 않겠느냐라는 시간- 의견 네.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은 세계적으로 볼 때도 탑 클래스에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여전히 원전 건설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고 있는데 우리만 왜 유독 탈원전 얘기를 하고 원전 비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홍석준 의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입찰에 임하고 있고 수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뭐 자체에서 네, 많이 자체입니다. 하고요. 우리는 그 많은 입찰에 올해까지 참여. 예, 저희가 지금 약 4개국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것은 체코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럼 못 하신 겁니까? 예, 이게 좀 장기 프로젝트고요. 회사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정부가 그 올커트 프레싱으로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의사는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요. 우리나라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설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죠?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정책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르고 저한테 결정권이 있다면 네. 그 한수원 CEO로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기술도 뛰어나고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도 있고 해외에 적극적으로 수주할 의사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전기 수급을 해결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원전을 추가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도 소신껏 사명감을 갖고 말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보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를 한준호입니다. 한수원 사장님. 예. 예. 오늘 뭐 이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중에 안전 문제가 나오는데 예. 안전이라는 게 담보가 될 수 있나요? 항상 조심해야죠. 그렇죠. 예. 네, 이걸 조심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안전이라는 건 신뢰가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제 뭐 파장치 관련돼서 한번 문의를 좀 드릴 텐데 원안 위원장님. 네. 58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실제 출범한 건 53년 만입니다. 그렇죠. 53년 만에 출범을 할 당시에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법률 3조가 원안위에 대한 설치법인데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원안위를 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저희 상임위는 이 원자력 안전과 그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 이런 부분들이고 한수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샌드위치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전력 생산이라는 이 양쪽에 끼어서 사실 한수원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전력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산자 위에 계신 거고 우리 안전과 관련되는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항상 알고 계시고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종감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원자력에 대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에 따른 예비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력 문제도 발생을 하고 경제성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또 발생 이후에 복구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짧게 드릴 텐데요. 먼저 한수원 사장님께 지난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을 때 파 재실험 과정에 한수원이 개입을 최소화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좀 체크한 것만 몇 개 드리고 예. 이게 내부적으로 검토 가능하고 수정 가능한지는 답변을 이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뭐냐면 파 재실험을 하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실험장을 제공하고 세라컴은 파 공급사이고 KNT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원안위원이 주관을 하고 계시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최소화해서 개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8월 19일과 25일을 보니까 뭐 여러 출장 이력들도 있지만 한수원이 재실험 관련 사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셨어요. 요 간단하게 왜 이런 회의를 하셨죠? 저희는 주로 이제 킨스하고 원안위하고 같이 네. 회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사별로 발표 자료도 검토를 하셨죠, 내부적으로? 용역사별로요. 네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건 됩니다.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원안위 공익신고 조사 관련해서 파 재실험 요청 자료에 보면 한수원은 한정된 역할을 한다라고 돼 있고 예. 이 관련해 가지고 실험 결과를 은폐 축소한 당사자가 재실험에 긴밀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제 책임자가 김모 씨인데 이분은 입구 농도 기준 측정 방식에 대해서 공익신고자가 독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고 실무 책임자는 최모 씨인데 독일 실험 보고서 작성했던 책임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 과제 관련된 사람이 이제 4사람이 있었어요. 네네. 4사람 중에 지금 한 분은 그 육아휴직 중이고 또 2명이 바뀌었습니다. 요것만 이 두 분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는 최모 연구원 1명이고요. 네. 김모 씨는 빠졌습니까? 김모 씨는 원래 5 아무개가 있는데 책임자던데요? 바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참여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한번 따로 좀 보고를 좀 확인해서 해주시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킨스 측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킨스 네.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 과제를 2020년 10월에 수주를 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신한울 원전에 설치된 KNT 파 대상으로 해서 수소 제거 실험 진행하는 거에 대한 논문을 게재를 했어요. 논문을 게재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신한울 운영 허가 전에 이미 KNT 파가 수소 제거가
수소 제거가 잘 안 된다, 잘 못한다라는 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왜 결과를 알고 계시는데 부가조건 부회가 신한 운영 허가를 냈습니까? 그 캐리 연구자가 발표한 그 논문은요. 그 KNT 아니요, 그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갔을 때 성층화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 성층화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도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이런 논문이 게재가 됐고 이런 결과가 연구 과제를 수주해서 결과를 냈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부가조건을 부여해서 신한 운영을 허가를 할 때 네. 참고 자료가 전혀 안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소 제거 능력을 저하시키는 그런 현상의 논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인허가와는 관계없고요. 다만 운영 허가 낼 때는 이 KNT 파도 이분의 세라콘 파와 똑같이 135회 원안위 회의에서 네. 가 현재 세라컴파는 그대로 써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그 공익 제보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그 재검증을 해서 그걸 투명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할 거고요.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그 필요하면 한손에 또 필요한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좀 드린 양측에 드린 내용들 아시겠죠? 네. 파 재실험과 관련돼서 네. 신뢰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네. 드렸고 네. 세라콘 파 그대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펜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네.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차질 없이 네, 네. 좀 원안위에서 네. 관리 감독을 좀 해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찾아내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뭐 이런 부분들이 그 결국은 이게 어떤 신뢰의 문제로서 제기된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 파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원칙적으로 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논란 그런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논란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뭐 또 다른 차원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신뢰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네. 예,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익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원안위원장님. 네. 그 지난번에 라돈 측정기 문제 좀 나왔는데 지금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 우편 서비스 하고 있죠? 네, 원안위에서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주민복지센터나 네. 뭐그 네. 동주민센터 등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체로 원안위 한 2,000개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각 지방 정부가 보유한 게 한 7,300개 가량 되는데 대여 건수가 보면 한 16만 건이 좀 넘습니다. 주로 2018년 이후 2019년까지 네. 집중되다가 집중이 최근 들어서 조금 대여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그 서울하고 경기, 부산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그 기계도 많고 또 그 대여 건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각 지방 자치구별로 이게 처리 방법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일원화돼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원래 원안위 입장은 뭡니까? 이게 발견됐을 때 문제가 있는 라돈이 있는 제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들이 직접 가서 내지는 수거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원안위에 그렇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안위에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자체 그 제조물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폐기하라고 하고 원안위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네. 있고, 그러니까 그 정해진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이 원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내를 하는데 제대로 전파가 안 되니까 네. 그 자치구별로 알아서 그냥 네. 뭐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발견됐는데 원안위에 보고도 안 되는 게 있고 네. 또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통일된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원안위뿐만 아니라 자치구 뭐 그 어떤 거는 기초단체 단위에서 어떤 광역단체 단체에서 뭐 여러 천차만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아직까지 마련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그러니까 반성을 이거를 하고요. 매뉴얼을 해서 그 원안이 1차적으로 보고를 하고 원안이가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위임하더라도 위탁하더라도 네. 자치구에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원안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정해진 매뉴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꼭 그래서 행안부하고 원안위가 행안부하고 협조해서 매뉴얼을 네.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라돈 그 대여 서비스 이용 현황이 그 계속 줄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금년 들어와서 10월까지 700건이 조금 넘는데요. 원안위가 가지고 있는 게 2,000대에 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자치구별로 보유 현황이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경북이나 전남 일부 기초 군단이나 그 일부 지역에서는 뭐 한 5대 미만이 굉장히 많은데 우편대여도 하지만 차라리 이걸 추가적으로 구입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 몇 개 일부를 아예 이런 그 어려운 자치구에다가 위탁 몇 개를 좀 대여해줘서 현장에서 그냥 빌렸을 그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 한수원 원장님, 사장님, 죄송합니다, 예. 사장님, 정 사장님. SMR 지금 관심이 있죠. 차세대 미래 원전이라 해서 아마 한수원이나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 탈탄소, 그러니까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 원전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추가로 원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 바이든 정부에서는 SMR을 일부를 포함시키는 계획을 탄소 제로와 관련돼서 좀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원전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존 원전보다는 이 SMR 같은 그렇죠. 혁신형 원전에 대해서만 R&D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원전을 새로 짓겠다는 나라는 중국과 일부 러시아 또 중동 지역 일부 국가 외에는 현재 그 우리가 흔히 하는 OECD 국가 내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큰 동유럽 중에 일부가 있고요. 그래서 SMR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나라,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기존의 그 소위 저 핵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원자력 강국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기술 경쟁 중에 있는데 이 SMR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그 안전성과 관련돼서 그 여러 지역에 이제 분산될 거다 보니까 그 안전사고나 또는 테러의 위험성이 노출된다는 건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완전히 하나 그러니까 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에 더 그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기존 거보다는.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문제는 대형 원전과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큰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죠. 이 사용 후 해결료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경수로 방식인데 SMR도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요? 그 기존의 대형 발전소의 만큼은 아니라도 그러면은 이런 도심 한국분에 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그 경우 물이 어느 정도 담수가 필요할까요? 네, 담수는 필요합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그 냉각수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기존 대형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건 수자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이 문제를 제가 원안위원장님. 네. 지금 정부는 2030년 이후에 이제 수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용화하고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게 제대로 수출이나 상용화 문제가 되려면 안전 규제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지금 넣어놨죠? 네, 넣어놨습니다. 네. 이게 안전 규제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게 상용화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도심 내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발전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 규제 문제가 선행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 문제야말로 원안위하고 한수원 또 산업부 등등이 공동으로 협력하면서 안전 문제와 기술 개발 문제가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국제 경쟁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자의 그 기술 개발 단계와 규제의 어떤 그 연구 단계가 어느 정도 조율되면서 같이 갈 필요성은 충분히. 관련돼서 안전 규제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의 태스크포스를 발족시키는 것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SMR 관련해서는 지금 그 국회 SMR 포럼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그 두 개의 TF가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타 관련해서 TF가 하나 운영 중에 하나는 제도 개선 TF가 운영 중이어서 홍익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이미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박성준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엄재식 위원장님. 네. 예.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끝까지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죠. 네. 예. 그 시나리오로 결정된 최종안을 보면은 2050년까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 2030년까지 40%로 감축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그 세부 내용을 보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2050년 A안 B안이 있지만은 지금 2020년 현재 29%인데 6%에서 7% 정도로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79% 정도를 감축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6.6%인데 이게 60%, 70%까지 해서 900%, 1000% 가까이 늘려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현재 24기인 가동 원전이 2050년에는 9기만 남게 됩니다. 9기만. 원전이 아주 그냥 환경에 아주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예, 아니요.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 방해가 됩니까? 탄소 중립에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그냥 원자력 에너지라고 80%는 그냥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한 날 국제 그 원자력 기구 IAEA는 정반대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게 보시면은 Nuclear Energy for Net Zero World 해서 원자력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기저 전력 역할을 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시킬 친환경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폴란드, 러시아, 영국 9개가 지지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IAEA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2050년에 세계 원자력 그 최대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원자력 발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원전 관련 미국도 아까 뭐 여러 그 의원님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 원전이 탄소를 줄일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탄소 중립에 원전이 필요하다. 프랑스는 아까 앞에 이야기한 SMR 이런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가고 있고 동유럽 국가들 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수원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기술이 발표한 이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원전을 이용한 고온 전기 수준의 수소 생산 기술 개발 현황 보고서인데요. 요 보면 주요 원전 보유국에는 원전을 통해 대규모의 청정한 원전 수소 생산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상용 원전을 이용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재원 한수원 원장님. 사장님. 사장님. 우리 사장님. 한수원 하니까요 또. 해외 선진국들은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고 방금 한전 기술도 상용 원전 기술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예. 우리 정부만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원자력이 탄소 중립에 해가 됩니까? 앞에서 설명을 안 했. 앞에 다른 분이 이야기를 안 해서 한번 다시 원자력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죠. 입법조사처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국회 원전 11기에 날아가는 20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원전 11기 설계 수명을 연장만 해도 40.3% 40%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8년 대비. 그리고 신한울 3, 4기를 포함하게 되면 재개를 하게 되면 45%까지 상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 위원장님, 네. 입법조사처의 결과를 보더라도 가동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고 탄소 예,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원자력이 어떤 탄소 중립에 있어서 고려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보다도 원자력은 항상 그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안전 문제가 그 우선시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한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 대통령이나 또 여러분들이나 전기도 우리가 평상시 쓰는 전기도 위험합니다. 가스도 위험합니다. 교통, 자동차도 위험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어느 정도만 보장이 된다면 이 안전에 대해서 다 각국이 다 신경 쓰고 있는데 이렇게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이런 원전 정책 정말 문제가 있다.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준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주질의견 다 끝났는데 혹시 꼭 추가 질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의원이 있으면은 안 계시군요. 예, 그러면 저는 김영식 의원님 1분입니다. 질의하면 됩니다. 김영식 의원님. 우리 정재훈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엄재식 위원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국제입법조사처에서 우리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원전만 잘 가동해도 발전 부분 탄소 배출 목표치를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나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는 2030년까지 폐쇄가 될 예정인 10기, 10기에 대해 가지고 수명 연장 없이 설계 수명 기간만 가동한 후에 폐쇄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탄소 중립이 달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분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10기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 보면 2050에 넷제로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원하는 위원장. 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검토를 한 바도 없고요. 또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저희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립성에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드리세요. 아니 원자력 안전하시는데 원자력 안전이 내가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지금 답변을 늘 피해 다니시는데 원자력 안전위원장 같으시면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영역 아니다 이렇게 정치 눈치 보고 발표를 하시는 그런 행태는 위원장이 하실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좀 보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오실 때 나드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지금 답을 협의하시네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원안위의 윗상을 이렇게 추락시켜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실 있게 답을 하세요. 왜 그 소실을 숨겨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그냥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안전관리 외주 금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관계 협력사들과 논의를 해봤던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생산적인 대안을 한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국정과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과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국제오실 등과도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조사단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규정 같은 것들이 필요해 보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마무리되는 건데 마무리되면서 그 기관장님도 혹시 간단하게 소회나 한 말씀씩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예, 지난번 국감에서도 그렇고 오늘 그 학관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던 거로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필요한 어떤 제도 개선이나 뭐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있어서는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 해주십시오.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한수원 사장님. 예, 저는 뭐 어제도 산자위에서 하루 종일 받았습니다만 여기 와서 이렇게 과방위에 와서는 이제 안전을 중심으로 또 질문을 받으니까 항상 한편으로 격려도 되고 한편으로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또 무탄소 신전원 같은 신에너지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편견, 왜곡, 억지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 3년 반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이외에 기관장으로 9번째 받는 국정감사인데요. 저는 이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팩트 중심의 어떤 국회나 언론이나 이런 것이 빨리 정립이 돼서 건설적인 토의와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국정감사 국회가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혜정 이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손재영 원장님. 네, 송영현 위원장님, 여러 의원님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정된 자원으로 완벽하게 미리 다 사건 사고를 예방했으면 좋았는데 지나고 보면 공과가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킨스가 고도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수원의 안전 관리를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이번 국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업무에 철저히 반영해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그런 의식으로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영수 원장님. 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국감 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기관에서는 급변하는 사이버, 그다음에 드론 같은 그런 기술 혁신에 따른 안전 문제에 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더욱더 기술 혁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가 성실히 노력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미흡한 처벌, 한국수력원자력의 위험 업무 외주화, 원자력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편,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관리 필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해양 감시 강화 필요성,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지에 따른 지역 경제의 피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 발전 확대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 제안해 주신 고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은 즉각 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식 위원, 윤영찬 위원, 정필모 위원, 김상희 위원께서 서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이현욱 위원장께서 에너지 체계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재현, 혁신형 SMR 기술 소개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해 주셨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 그러면 박성준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한수원 사장님, 예,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팩트에 근거한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마치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것처럼 그게 이야기를 아니고요.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은 자료 간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사람 간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팩트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도 이야기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두 번째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예,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짜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해야지 정권의 눈치만 본다든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일환이다. 국정감사도 그 일환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주고 국민들도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사실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고 원자력 진흥을 위해서도 원전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진흥과 안전은 서로 대립되는 가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한 업무 관리 감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는 점심 식사 후 14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기관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